허리를 진짜 안 좋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없습니다. 드는 것. 요 세 가지는 진짜 피해야 되는 세 가지 습관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자영세병원에서 척추를 진료를 보고 있는 엄광식입니다. 저희가 그 직장 결근 첫 번째 원인이 감기인데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허리 질환입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질환 중에 원인 중에 이제 세 번째 원인이 허리 질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는 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하다가 오시기도 하고, 근데 꼭 이렇게 무거운 것을 안 들더라도 이제 양말을 신으려고 이제 허리를 숙였다가 억 하셔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강도의 노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급격한 허리 통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어서 이제 낫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건 여담인데, 쉴 때 이틀에서 7일간만 쉬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에서 7일을 쉬었는데도 더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 염자가 아닐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쉬실 때 어떻게 쉬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침상에 누워서 그러니까 허리 밑에 뭘 받치지 마시고, 허리 밑에 뭘 받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허벅지 밑에 큰 베개나 이불 같은 거를 이제 말아 넣어서 다리를 높이 유지하는 게 통증 완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염자가 여기 그 모형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 허리는 여기 척추체라고 해서 뼈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허리뼈를 이루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뼈를 이루는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근육들이 있겠죠. 염증이나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구조물 이상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다 통틀어서 염자라고 칭을 합니다. 이 모형이 있어서 오늘 너무 좋은데, 추간판은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은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직을 있는데 그걸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디스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수액을 이렇게 어떤 띠가 이렇게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런 띠들이 이제 노화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탁 터지거나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런 노란 것들이 이제 신경인데, 이런 디스크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신경들을 누르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통증을 이제 극심하게 느끼는 데가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조금 대체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하고 어떤 동작이나 보행을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통증이 없더라도 방사통이라고 해가지고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엉덩이랑 이제 하지 쪽이 저리거나 빠지는 느낌, 아니면 칼로 베는 느낌, 쑤시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경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보려면 MRI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MRI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관이 통통하게 있는데, 이 관이 이제 막히거나 찌그러지는 게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수구 막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히게 하는 원인이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구조물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50대 이후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좀 많아진다. 그 이유는 척추관을 이루고 있는 요 인대들이나 이 구조물들이 노후화가 되면 이런 관들이 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좀 빈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후화된 척추관 협착증이고,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터지면서 나오면서 이제 누르는 게 디스크 협착이라, 환자분들께서 느끼실 때는 다른 질환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요 관을 막을 수 있는 디스크든지 인대라든지 뼈든지 막으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질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척추를 전문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이렇게 바닥에 앉는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게 되면 허리랑 골반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구조물 자체에 스트레스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기대어 앉게 되면 꾸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피는 것보단 꾸부정한 자세가 허리에 스트레스를 더 주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기대어 앉게 되는 거를 저는 더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운동이 좋다, 저 운동이 좋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허리에 좋다라고 유일하게 증명된 운동이 걷기와 러닝입니다. 물론 필라테스나 아닌 다른 이제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급성으로 아니면 만성으로 있는 통증 환자한테 운동을 과격하게 했을 때는 그 질병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거나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 허리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걷거나 뛰는 것을 전 추천을 합니다. 허리를 진짜 안 좋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는 비만이고요. 체중이 증가하면 허리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고 허리에 있는 질병을 되게 더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드는 거, 이것도 허리를 전문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요. 세 번째가 흡연입니다. 디스크들은 혈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디스크들은 주변의 뼈에서 이렇게 주는 이제 혈액을 이제 먹고 사는 애들인데, 혈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게 되면 디스크로 가는 이제 혈액이 엄청 줄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배가 이제 디스크에 진짜 안 좋다고 요거는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흡연, 비만,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요 세 가지는 진짜 피해야 되는 세 가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에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제일 치료는 제 1순위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물리치료 아니면 주사치료, 시술 등에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하실 경우에는 가막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관 협착증은 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뻥 뚫어준다고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에 대해서 뻥 뚫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사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신경 하나하나에다가 놓는 이제 주사도 있고, 아니면 허리 관절에 놔주는 주사도 있습니다. 아니면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 관 전체에 약물을 가게 하는 주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분은 이제 요 디스크에 이제 주사를 바로 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주사라는 것은 시술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관절이 문제인 것 같아서 관절에 놓겠다. 관절 주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경 차단술, 딱 요거 하나 몇 개를 골라서 하는 신경 차단술이 있고, 아니면 뒤에 넓은 빈 공간을 통해서나 꼬리뼈를 통해서 약물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하는 이런 차단술도 있습니다. 이거 환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보통은 저희 교과서에는 6개월에 4회 이상은 웬만하면 맞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2에서 3주 간격을 이제 띄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거나 아니면 질환마다 이런 간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완전 있습니다. 이제 같은 의사한테 맞으면 이 의사가 얼마나 주사를 이렇게 자기가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놓을 수 있는데, 이쪽 병원 가서 몇 번, 이쪽 가서 몇 번 맞게 되면 이게 환자분들께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를 왜 자주 맞으면 안 되냐고 말하면, 이제 주사에는 이제 시술자마다 이제 주사에 넣는 약물이라든지 그 조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환자분의 혈당을 이렇게 팍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앓으시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제가 되게 좋지 않고, 그리고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맞게 되면은 뼈가 약해집니다. 여성분들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라든지 호르몬 계통에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게 되면 그 사람이 보통 가지는 이제 호르몬의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가뜨려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다른 의학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것보다는 한 의사한테 조금 맞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맞더라도 최소한 2주에서 3주 간격을 띄우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과 시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쨌든 전신 마취를 하냐 안 하냐로 좀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 몸에 어떠한 영구적인 변화를 줬을 때 저는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밖의 것들이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데 수술할 정도는 아닐 경우에는 시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수술에 너무 좀 부담감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이 극심할 때, 그때 이제 꼭 내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방사통이 심하거나 근력이 저하가 있을 땐 저희는 꼭 내원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나 항문 주위의 감각이 없어질 때는 반드시 응급실이나 병원을 내원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